돌이켜보니 참 이상한 가족이었습니다. 이상한 게 좀 많았어요. 식사할 때 뭐 말 한마디 없었고 세 분 다 말 한마디 없었어요. 애기도 말 없었고 여자분도 말 없었고. 세 분이서의 대화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애기들 소리도. 특별한 날을 맞아 외식을 나왔다던 그 가족은 식사 시간 내내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이에겐 다정한 말 한마디에 건네지 않던 아빠는 처음 본 사장님에겐 참 많은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충남지사 버거킹 지역장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제 애슐리 점장이고 부인은 아웃백 점장이라고 그러시면서 본인이 빕스 점장 8년 차래요. 너무나 이해를 할 수 있대요. 음식에서 이런 컴플레인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그렇고. 가족과 함께 외식을 왔다가 늘 컴플레인 섞인 조언을 했던 남자. 그가 먹은 음식에선 아주 잦은 빈도로 닭뼈가 출현합니다. 진짜로 막 누구한테 맞아서 입에서 피가 나는 것처럼 피가 엄청 많았었어요. 휴지에 이제 그 이물질 나왔다는 닭고기 뼈랑 피가 이제 묻어서 있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스테이크 드시다가 뼈 나왔다고 피 나왔다고 이게 보여주면서 현금을 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다 가져가고. 그는 지난 1년간 전국의 식당을 누비며 일명 닭뼈 사기를 벌이고 다녔습니다. 돌이켜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가시고 나서 이제 다시 그걸 가지고 제가 자세히 봤어요. 보니까 그게 닭뼈더라고요, 닭뼈. 저희는 소고기 패티를 직접 이제 갈아서 이제 절대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었는데, 근데 닭뼈니까 확인할 것도 없죠, 사실. 닭뼈 같은데 소세지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저희는 이제 좀 당황스럽잖아요. 네. 돼지고기 소세지에서도 닭뼈가 나왔다며 돈을 가져가던 그 황당한 거짓말에 사장님들이 감쪽같이 속은 이유는 단 하나. 완전 의심하지 않았죠. 아이가 있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아이가 있어서 더 의심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 앞에서 부모들이 그럴까라는 생각을 그 누구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아내와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그런데 경찰서 이제 공문 같은 거랑 피해자 인상 차기, 피해자의 그 가족 사진을 같이 올리셨더라고요. 전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이 닭뼈 사기범을 지방의 한 경찰서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근데 그쪽이 주가 아니고요. 네. 저 이제 다른 사유로 얘네들을 찾는데 사기는 아니고요. 네. 다른 사건이 있어요. 이 가족들이 얽힌 게. 그걸 지금은 좀 그렇고요. 네. 그런데 범죄 예방 전단지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이와 남자의 성씨가 다릅니다. 우린 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네, 여보세요? 식당에서 음식 중에 입안을 다쳤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가족이 있잖아요. 저는 애기 아빠예요. 사진 속 본인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요. 애기 한 명 있잖아요. 네네네. 그 애기 아빠예요. 제가 친아빠고. 아, 네네네. 그 여자는 저하고 이혼한 여자거든요. 네. 이게 그 가족분이 맞으신 거예요? 따님이? 네, 맞아요. 이 사진은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아이 엄마하고 2015년도에 이혼을 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긴 거예요. 애기 엄마하고. 그래서 어린이집에 전화를 했더니 안 나온 지 한참 됐다. 이혼 후 예나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들어가 살았다는 예나 엄마. 옷이랑 이거랑 이런 거 부엌살림이랑 이런 거 내가 챙겨줬더니 그마랑 이런 거 하나도 안 가지고 이 신발, 애기 신발이다 다 써놓고 그냥 갔다고. 진 엄마 신발이다. 보고 싶으세요? 예, 너무 보고 싶어요. 나 피덩어리 때부터 내가 키웠어요. 내 새끼보다 더 중요하게 키웠는데 지금 뭐 3년간 소식을 모르는데 얼마나 복복해요.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옆으로. 지난 2018년 봄 예나 엄마는 당시 교제 중이던 박 씨와 재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외제차를 타고 다녔었어요. 아우디, 벤츠 뭐 갈아타고 다니면서 뭐 10억짜리 통장을 보여줬대요. 딸 명의로 아파트까지 구입했다며 두 사람과 함께 분가를 하겠다던 박 씨. 앞으로 아파트 계약서를 딱 갖고 왔는데 딸 앞으로 집을 사준다는 게 이제 믿었지 우리는. 해가지고 왔으니까. 그런데 이사 당일 세 사람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3일인가 있은 게 막 여기서 저기서 오는 거예요. 대분가 거기에서 500만 원인가 대출을 하고
이게 700 얼마네. 700 이게 보증이 700 얼마구만. 최소한 할 때는 다 했더만요. 예나 엄마의 이름으로 여러 건의 빚 독촉이 날아든 겁니다. 금액으로 한 1,700 정도 되나? 아니 더 돼. 야 앞으로 다 한 거요. 갖고 야는 같이 이제 지가 다 해준 거지. 빚쟁이 신세인 것이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모녀를 데리고 자취를 감춘 남자. 이후 그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닭뼈 사기로 식당 사장님들의 돈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6살이던 예나는 9살이 됐습니다. 예나의 친아빠와 외가 식구들은 박 씨와 엄마에게 끌려다니는 아이만이라도 구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틀 전 이곳을 다녀간 예나. 맞네. 맞아요. 맞아. 아이가 뭐 어디 아파 보인다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도 박 씨는 음식에서 닭뼈가 나왔다며 3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한창 학교에 다녀야 할 아이를 데려다 범죄에 이용하고 있는 두 사람. 애기가 뭘 보고 배우겠냐고. 우리 애기가 크지도 않았어요. 집에서 나간 그 키예요. 너무 애소해 보이고 2년을 넘게 세상에 소식을 몰랐어요. 뭐 우리 강아지 안아주고 싶었어요. 진짜 우리 강아지. 3년 가까이 소식 한 번 없는 모녀. 그들의 소식이 딱 한 번 들려온 적이 있었답니다. 이상한 전화가 찍힌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무슨 산부인과라고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바로 내가 막 첫 차 타고 갔어요. 집을 나간 예나 엄마가 2년 전 박 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없어요. 딱 2부짜리만 그대로 이렇게 둥그러면 있고 양발 안 걸려요. 도망가봤으니까 나보고 이걸 어떻게 하려냐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아이는 어떻게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이 제가 키우고 있어요. 2년 잘 크고 있어. 동생분은 그럼 연락이 전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찾겠죠. 지금 연락이 안 된 지 이제 2년 넘었거든요. 박 씨와 예나 엄마 김 씨는 2년 전 아동 유기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핏덩이 같은 아이는 병원에 버려놓고 학교에 다녀야 할 예나는 범죄 현장에 끌고 다니는 두 사람. 또래보다 유난히 똘똘했다는 예나가 몹시 걱정됩니다. 전문가들은 불안정한 양육자를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예나의 상태가 몹시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갓 태어난 아이도 버리고 그냥 달아날 정도의 행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해서도 양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아이에 대한 어떤 감정적 분출이나 아니면 뭐 최악의 경우 신체적인 학대나 이런 걸 통해서 해소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어요.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경찰은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예나 엄마 김 씨와 남자친구 박 씨를 쫓고 있지만 일정한 주거지 없이 전국을 떠도는 그들의 소재 파악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예, 피디님 찾았대요. 아 진짜요? 예. 아 너무나 좋아요. 눈물이 막 진짜 막 쏟아져 죽었네. 3년간 했다고 내가 병이 생겨도 진짜 막 감사합니다. 또다시 닭뼈 사기를 벌이다 소재가 파악된 박 씨와 엄마 김 씨가 경찰에 체포된 겁니다. 아이의 입학도 미루고 범죄 현장에 동행하게 했던 두 사람은 결국 아동 방임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습니다. 3년을 찾아 헤매던 딸을 경찰서 유치장에서 만나고 나온 김 씨의 부모님. 그 3년 동안 좀 어디서 지내셨대요? 여관, 전대함선, 찜질방, 모텔 그런 데서 그랬다네요. 그 코로나 있으니까 찜질방도 못 가고. 미쳐. 참 너무나 참담하네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다는 게 가슴 찌고 통보고 죽을 노릇이라고요. 엄마 김 씨와 박 씨가 체포된 직후 분리돼 아동보호센터로 보내진 예나. 다행히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예나를 보호하고 있는 전문기관에서 아이의 친아빠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아이는 아버님의 기억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아이한테 아버님을 만나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봤을 때 아버님을 삼촌으로 하더라고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낯선 남자와 동행하다
진짜 아빠의 존재를 잊어버린 예나. 3년 만에 딸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아빠야. 아픈 데는? 없어요. 아픈 데 없어? 네. 방도 꾸며놨어 아빠가. 네. 보고 싶어. 야, 아빠는. 네. 아빠가 걱정 많이 했어. 야. 네. 아빠 안 보고 싶었어? 아니요. 보고 싶었어? 네. 울지 마, 괜찮아. 괜찮아. 야, 울지 마. 울지 마, 괜찮아. 지금도 시크릿 쭈쭈 좋아해? 네. 야, 아빠 말 잘 들어봐. 네. 아빠가 빨리 데리러 갈게. 네. 무서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잘 놀고 있어. 밥 잘 먹고. 네. 울지 말고. 네. 하지 않아도 될 경험을 너무 오래, 너무 많이 하고만 딸 예나가 아빤 몹시 걱정됩니다. 아이를 빨리 보고 싶어. 걱정도 되고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만하게 일이 이제 마무리돼서 학교도 보내고 이제 행복하게 키워야죠. 네. 또래 친구들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곧 찾게 될 딸. 늦었지만 정말 다행입니다. 예나의 조금 늦은 등굣길이 이제라도 시작될 수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